가진아, 나 내일 결혼해. 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울의 한강변, 차가운 겨울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가진은 가은을 바라보았다. 가은의 눈은 반짝이는 강물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가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은이 내민 손을 잡지 않고 대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왜 지금 말하는 거야? 가진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그녀는 가은이 아니라 강 건너 남산타워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한테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 가은은 한 발짝 다가섰다. 그녀의 숨결이 하얗게 퍼졌다. 내일이면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돼. 하지만 오늘 밤만은 너를 선택하고 싶어. 가진은 고개를 돌렸다. 가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가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떨리는 손, 그리고 그 순간 가진은 알았다. 이 밤이 그들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가진과 가은은 대학에서 처음 만났다. 연세대 학교의 문과대학, 가을 단풍이 캠퍼스를 물들일 때였다. 가진은 조용하고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문학 수업에서 낭독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가은은 반대였다. 밝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으로 가득한 그녀는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들은 우연히 같은 소모임에 들어갔다. 현대문학과 젠더라는 주제로 매주 토론하는 동아리였다. 가진은 가은의 열렬한 토론에 매료되었다. 가은은 가진의 깊은 통찰력에 끌렸다. 어느 날 토론이 끝난 후 가은이 가진에게 다가왔다. 얘야, 가진. 너 말하는 거 진짜 멋있다. 같이 커피 마실래? 가진은 당황했다. 그녀는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법을 몰랐다. 하지만 가은의 미소는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그날 그들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문학, 사랑, 그리고 그들이 감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그 후로 그들은 자주 만났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북촌 한옥마을에서 사진을 찍고 명동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었다. 가은은 가진의 손을 잡으며 웃었고 가진은 그 손길에 점점 더 익숙해졌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들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그런 감정은 말로 꺼낼 수 없는 금기였다. 가은의 결혼 소식은 갑작스러웠다. 졸업 후 2년, 가은은 부모님의 권유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대기업 임원의 아들로 가은의 집안과 잘 맞는 사람이었다. 가진은 가은이 점점 자신과 거리를 두는 것을 느꼈다. 전화는 뜸해졌고 만남은 줄어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은은 가진에게 말했다. 가진아, 나 이 사람과 결혼할 거야. 좋은 사람이야. 가진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래, 축하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가진은 혼자 한강변에 앉아서 소주를 마셨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눈물을 말렸다. 그리고 오늘 가은이 다시 나타났다. 결혼 전날 밤, 그녀는 가진을 찾아왔다. 가은아, 왜 지금 와서 이러는 거야? 가진은 가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도 몰라. 가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냥 너 없이 내 인생을 시작하는 게 상상 안 됐어. 가진, 나 너 사랑해. 그 말은 가진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가은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서로를 껴안고 서 있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작은 눈송이가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나도 너 사랑해. 가진은 속삭였다. 하지만 내일은? 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진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 밤, 그들은 한강변을 따라 걷다가 작은 모텔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키스는 처음이자 마지막처럼 간절했다.
모텔방은 작고 따뜻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들리는 자동차 소리와 눈이 쌓이는 소리가 섞였다. 가진과 가은은 서로의 옷을 벗기며 조심스러운 손길로 상대를 탐닉했다. 그들의 숨소리는 방 안을 채웠다. 가진, 미안해. 가은은 가진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나 이렇게밖에 못해. 괜찮아. 가진은 가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이 순간만이라도 너를 가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가은은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다. 가진은 잠에서 깨어 가은을 바라보았다. 가은, 가지마. 가진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가은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가진, 나 돌아가야 해. 내일 내 인생이 시작돼. 가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가은의 손을 잡았다. 그럼 나한테 왜 왔어? 왜 나를 이렇게 만들고 가는 거야? 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가진을 끌어안고 짧게 키스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가진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가은이 떠난 후 가진은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혔다. 그녀는 가은의 결혼식에 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가은이 보낸 마지막 문자를 반복해서 읽었다. 가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평생 너를 잊지 않을게. 가진은 그 문자를 지우지 않았다. 그녀는 가은의 결혼식 날 혼자 한강변에 가서 가은이 좋아하던 커피를 마셨다. 그녀는 가은이 결혼식장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했다. 행복했을까? 아니면 그녀처럼 눈물을 삼켰을까? 한편 가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의 남편 민석은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가은을 사랑했고 가은도 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가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가진이 있었다. 민석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 TV를 볼 때,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가은은 가진을 떠올렸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가은은 민석에게 말했다. 나 친구 만나고 올게. 민석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랜만에 바람 쐬고 와. 가은은 가진의 아파트로 갔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가은은 문 앞에 앉아서 기다렸다. 몇 시간 후 가진이 돌아왔다. 그녀는 가은을 보고 놀랐다. 너 여기 왜? 가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보고 싶었어. 가은은 일어나 가진에게 다가갔다. 가진, 나 너 없이 못 살아. 가진은 가은을 밀어냈다. 가은, 너 결혼했잖아. 이제 우리 끝난 거야? 하지만 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가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제발, 가진. 나를 버리지 마. 그날 밤, 그들은 다시 서로의 품에 안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키스에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가은과 가진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다. 가은은 민석에게 거짓말을 하고 가진을 만났다. 그들은 서울 곳곳에서 은밀하게 만났다. 이태원의 작은 바, 동대문이 늦은 밤 거리, 그리고 한강의 어두운 구석.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위험해졌다. 가은은 민석에게 점점 더 소홀해졌고 민석은 가은의 변화를 눈치챘다. 어느 날 민석은 가은에게 물었다. 가은, 너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지? 가은은 당황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바빠서. 민석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한편 가진은 가은과의 만남에 점점 더 지쳐갔다. 그녀는 가은을 사랑했지만 이 관계가 그들을 모두 파괴할 것임을 알았다. 어느 날 가진은 가은에게 말했다. 가은, 우리 그만하자. 이건 우리 둘 다에게 좋지 않아. 가은은 울면서 매달렸다. 가진, 제발.
너 없으면 나 죽어. 가진은 가은을 밀어냈다. 가은, 너 남편 있어? 그 사람한테 돌아가. 그 말에 가은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가진의 아파트를 떠나며 소리쳤다. 너 나버리면 나 진짜 끝이야. 가은은 집으로 돌아갔다. 민석은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다. 가은, 너 어디 있었어? 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석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 다른 사람 만나는 거지? 가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미안해, 민석.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은, 나 너 사랑해. 하지만 이렇게는 못 살아. 그날 밤, 민석은 집을 나갔다. 가은은 혼자 남아 울었다. 그녀는 가진에게 전화했지만 가진은 받지 않았다. 가은의 결혼 생활은 무너졌다. 민석은 이혼을 요구했고 가은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도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여전히 큰 낙인이었다. 특히 그녀의 보수적인 가정에서는. 가은은 가진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가진은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은을 따뜻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은, 너 이제 자유야. 근데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해. 가은은 울면서 매달렸다. 가진, 나 너 때문에 다 잃었어. 너마저 날 버리면 나 어떡해? 가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가은, 너 나 때문에 잃은 게 아니야? 너 스스로 선택한 거야? 가은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가진의 아파트를 떠나며 길거리를 헤맸다. 그녀는 갈 곳이 없었다. 한편 가진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가은을 사랑했지만 이 사랑이 그들을 모두 망가뜨리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 부산으로 이사했다. 서울에서의 추억을 모두 지우고 싶었다. 하지만 가은은 가진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가진의 새 주소를 알아내 부산으로 찾아갔다. 가진은 가은을 보고 놀랐다. 가은, 여기까지 왜 온 거야? 가진,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가진은 고개를 저었다. 가은, 우리 사랑은 너무 아파. 나도 너도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어. 가은은 울면서 무릎을 꿇었다. 가진, 나를 버리지 마. 그 순간 가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가은을 일으켜 세우고 끌어안았다. 가은, 미안해. 하지만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해. 가은은 부산을 떠났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혼자 아파트를 빌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가진에게 묶여 있었다. 어느 날 가은은 우연히 가진의 소식을 들었다. 가진이 부산에서 문화 강사로 일하며 책을 쓰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가은은 가진의 책을 사서 읽었다. 책 속에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은연중에 녹아 있었다. 가은은 책을 읽으며 울었다. 가은은 가진에게 편지를 썼다. 가진, 너 책 읽었어.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알았어. 미안하고 고마워. 나 이제 너 없이도 살아보려고 해. 너도 행복하길 바래. 가진은 편지를 받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그녀는 가은에게 답장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가은의 편지로 조금 가벼워졌다. 가진은 부산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녀는 동료 강사인 수진과 가까워졌다. 수진은 가진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가진은 수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하지만 가은은 여전히 혼자였다. 그녀는 카페에서 일하며 사람들의 웃음을 보았지만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2년 후, 겨울.
가은은 우연히 한강변에서 가진을 만났다. 가진은 수진과 함께 산책 중이었다. 가은은 가진을 보고 멈춰 섰다. 가진. 가진은 가은을 보고 미소 지었다. 가은, 잘 지냈어. 가은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 행복해 보여? 가진은 수진을 소개했다. 이쪽은 수진. 내 소중한 사람이야. 가은은 수진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그녀의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다. 가진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그녀도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가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가은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가진은 가은의 손을 잠깐 잡았다. 가은, 너도 행복해져.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가은은 강물 위로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